지난 16부 우리는 묘청의 난이라는 고려 최대의 이념 전쟁이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파 문벌 귀족 세력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고려 사회가 유교적 문치주의를 확고한 통치 이념으로 정착했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치주의는 문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대신 나라를 지탱하는 무신들을 정치적으로 소외시키고 심각하게 차별하는 그림자를 낳았습니다. 태조왕건의 통일 국가 고려는 광종의 피해 개혁, 성종의 문치주의 정착, 그리고 서희, 강감찬과 같은 지략가들의 활약으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신들은 무신들을 업신여기고 하대하며 국방을 소홀히 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무신들의 분노와 억압은 결국 참담한 사건을 계기로 폭발하고 말았으니 이는 고려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피해 혁명의 서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국신화, 호족의 시대 17번째 막을 올리며 문신 우대와 무신 차별이라는 불공평한 현실이 낳은 비극, 고려 의종의 방탕한 생활 속에서 극에 달한 무신들의 분노, 정중부, 이방, 이고 등 무장들의 치밀한 계획과 과감한 실행으로 문신 권력을 타도하고 고려의 운명을 뒤바꾼 무신정변의 충격적인 현장을 스릴과 박진감 넘치게 추적합니다. 고려 500년 역사의 큰 전환점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12세기 중반, 고려는 문벌 귀족 사회의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라는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김부식을 필두로 한 문신 중심의 유교적 문치주의는 더욱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신들은 대대로 고관대작을 지내며 막강한 권력을 누렸고 자신들만이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반면 국방의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무신들은 정치에서 소외되고 문신들로부터 심각한 차별과 천대를 받았습니다. 무신들은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녹봉도 문신에 비해 훨씬 적었으며 심지어 군인으로서의 전문성마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문신들이 문관직과 무관직을 겸임하며 병권까지 장악하는 반면 무신들은 자벽에 동원되거나 최전방 근무로 떠돌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군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쌓여갔습니다. 특히 당시 의종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향락과 유흥에 빠져 문신들과 어울려 사치를 일삼았으니 무신들의 분노는 더욱 크게 달했습니다. 1170년 고려의 역사를 뒤바꿀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종이 문신들과 함께 개경교회의 보현원이라는 사찰에서 화려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왕은 문신들과 술과 음악을 즐기는 반면 무신들은 경계를 서거나 허드렛 일에 동원되어 냉대를 받았습니다. 연회 도중 50대의 늙은 무신 이소웅이 경호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어린 문신 김돈중에게 수염이 불에 타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김돈중은 김부식의 아들로 문벌 귀족의 횡포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소웅의 수염에 불을 놓는 김돈중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무신들은 분노에 떨며 지켜봐야 했습니다. 더욱이 대장군 정중부에게 문신 할례가 말등에서 떨어진 것을 나무랐다가 뺨을 맞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들은 수십 년간 쌓여온 무신들의 분노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바친 무신들이 어린 문신에게 모욕을 당하고 폭행당하는 현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모욕을 목격한 젊은 무관인 이방, 이고, 채원 등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정변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장군 정중부를 추대하여 주동자로 삼았습니다. 정중부 또한 오랜 세월 문신들의 횡포를 경험하며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현원 연회가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병권을 쥔 무신들이 연회를 수비한다는 명목으로 궐 밖에 모여 있었고 문신들은 술에 취해 경계가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1170년 보현원 연회가 끝나고 의종이 개경으로 환궁하려 할 때 무신들은 정변을 감행했습니다. 선봉의 선 이방과 이고는 순식간에 연회장을 습격하여 무신들을 천대하던 문신들을 닥치는 대로 베어 죽였습니다. 김돈중을 비롯하여 왕의 총애를 받던 문신들은 피비린내 나는 칼날 앞에 무참히 쓰러져 갔습니다. 왕 의종은 정변의 혼란 속에서 생명을 보전하고자 무신들의 뜻을 따르는 척했지만 이미 실권은 무신들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정중부와 이방 등 무신들은 궁궐로 진격하여 남아있는 문신들을 모두 잡아 죽였습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은 피바람이 불고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을 무신정변이라고 부릅니다. 무신정변으로 인해 고려의 통치체제는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왕 의종은 폐위되어 거제도로 유배되었고 그의 아들인 명종이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종은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고 진정한 권력은 무신들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무신정변은 고려 5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태조 왕건의 건국 이래 문신 중심의 유교적 통치 체제를 고수해오던 고려는 이제 칼을 든 무신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정중부를 비롯한 무신들은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를 좌우하며 수십 년간 무신들이 쌓아온 억압과 분노를 피로써 해소했습니다. 무신정변은 단순히 문신과 무신 간의 권력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려 사회는 혼란과 격변의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무신들 사이에서도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민중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과 불공정이 폭발한 무신정변은 고려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후 고려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무신정변은 고려 중기에 화려했던 문치주의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슬픈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무신들이 장악한 고려는 몽골 침략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건국신화, 호족의 시대 칼을 든 왕건, 새로운 천하를 열다. 다음 18부에서는 무신정변 이후 정중부와 이방 등 무신들 간의 치열한 권력 다툼과 새로운 무신 정권의 탄생, 그리고 이로 인한 농민과 천민들의 대규모 봉기 등 무신 시대 초기의 격동적인 혼란을 스릴 넘치게 다루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